통장에서 빠져나간 건 돈이 아니라 믿음이었다. 나는 올해 68이다. 남편과 함께 산 지 40년이 넘었다. 젊을 때는 나는 시장에서 반찬을 팔았고 남편은 공장에 다녔다. 아이들 키우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본 적 없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괜찮았다.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 언젠가 편해질 거라 믿었으니까. 그 믿음 하나로 버텼다.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저녁엔 설거지를 하고 밤엔 아이들 숙제를 봐주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남편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다. 화를 내는 일도 없지만 칭찬도 거의 하지 않았다. 결혼 초에는 그게 서운했다. 다른 집 남편들은 아내한테 고맙다는 말이라도 하던데 우리 남편은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생일에도 명절에도 아이를 낳았을 때도 그냥 묵묵히 일하러 갔다가 돌아왔다. 그래도 성실했다.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집에 갖다 줬고 술을 마셔도 집에는 일찍 들어왔다. 아이들이 대학 갈 때도 돈 걱정은 없었다. 등록금이 밀린 적이 없었다. 책값도 용돈도 다 챙겨줬다. 그게 남편이 나한테 해준 사랑의 전부였는지도 모른다. 말보다 돈으로 보여주는 사람.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아니, 충분하다고 믿으려고 했다. 다른 걸 바라면 욕심이 되는 것 같았다. 정년퇴직 후 연금이 나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다 독립했고 우리 둘만 남았다. 집은 우리 소유였고 큰 빚도 없었다. 연금으로 근근히 살 수는 있었다. 넉넉하진 않지만 모자라지도 않았다. 노후엔 고생 끝, 편안할 줄 알았다. 연금이 나올 때마다 안도했다. 이제는 그냥 조용히 늙어가면 되는 줄 알았다. 아침에 일어나 신문 보고 산책하고 저녁엔 TV 보다가 잠드는 그런 삶. 평범하지만 평온한 삶. 그걸 바랐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늘 하던 대로 통장 정리를 하고 있었다. 부엌 창으로 겨울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따뜻한 빛이었지만 손끝은 차가웠다. 세제 자국이 가시지 않은 손으로 노트를 펼쳤다. 매달 적어두는 수입과 지출 내역. 남편은 통장 관리에 관심이 없었고 나는 그게 편했다. 내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 남편이 물어본 적도 없었다. 그냥 나한테 맡겨뒀다. 그런데 그날 숫자가 맞지 않았다. 수입은 똑같았다. 남편 연금 그대로 들어와 있었다. 문제는 지출이었다. 어디론가 돈이 빠져나갔는데 내가 쓴 게 아니었다. 생활비도 아니었고 공과금도 아니었다. 그냥 사라진 거였다. 매달 같은 날 같은 액수로. 마치 정해진 약속처럼. 나는 노트를 다시 펼쳤다. 지난달 기록을 봤다. 그 전달 기록도 봤다. 모두 같았다. 같은 날짜, 같은 금액. 내가 모르는 사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노트에 적힌 금액 흔적이 흐려 보였다. 눈이 침침해진 건지 마음이 흔들린 건지 알 수 없었다. 처음엔 실수련이 했다. 내가 뭘 빼먹고 적지 않았나. 영수증을 다시 뒤졌다. 서랍을 열고 지갑을 뒤지고 쓰레기통까지 뒤졌다. 카드 내역도 확인했다. 없었다. 그 돈을 쓴 흔적이 없었다. 내가 산 것도 아니고 내가 낸 것도 아니었다. 아침 신문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현관에서 신문을 펼치고 있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 매일 아침 듣던 소리였지만 그날따라 멀게 느껴졌다. 나는 노트를 덮고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예전보다 텅 비어 있었다. 반찬도 줄었고 고기는 사둔 지 오래됐다. 아껴 쓰고 있었지만 뭔가 점점 조여오는 기분이었다. 냉장고 문을 닫을 때
둔탁한 소리가 났다. 텅 빈 공간이 울리는 소리 같았다. 나는 그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혹시 통장에서 이체한 거 있어요?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생활비 처리한 거야.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다. 남편은 대화를 끝냈고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냥 그런거려니 했다. 남편이 그렇다면 그런 거겠지. 의심하는 게 아니었다. 다만 궁금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정리되지 않았다. 다음 달에도 같은 날, 같은 액수가 빠져나갔다. 나는 다시 남편에게 물었다. 이번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말했다. 물소리가 나서 남편이 잘 못 들었을 수도 있었다. 아니, 어쩌면 듣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어디에 썼어요? 혹시 보험이라도 들은 거예요? 남편은 짜증을 냈다.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그깟 돈 좀 빠졌다고 인생이 흔들리냐?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깟 돈. 그 돈이 우리 한 달 생활비의 일부였는데. 그 돈이 없으면 냉장고가 비는데. 그런데 그깟 돈이라니. 나는 설거지를 멈추지 않았다. 물을 잠그면 손이 떨리는 게 보일까봐. 그릇을 닦으면서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았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모르는 게 편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편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돈은 계속 빠져나갔다. 매달 정확하게. 나는 장을 볼 때마다 계산기를 두드렸다. 이건 사도 되나? 이건 참아야 하나? 고기 대신 두부를 샀고 과일을 사는 대신 김치만 담갔다. 시장 아주머니가 물었다. 요즘 고기는 안 드시냐고. 나는 그냥 웃었다. 이가 약해져서 그렇다고 둘러댔다. 사실은 돈이 없어서였다. 아니, 돈은 있었다. 다만 어디로 가는지 몰라서 아껴야 했다. 장바구니가 가벼워졌다. 예전엔 무거워서 힘들었는데 이젠 가벼워서 쓸쓸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넣을 때도 금방 끝났다. 빈 공간이 더 많았다. 어느 날 저녁 비가 왔다. 남편이 외출했다가 늦게 들어왔다. 어디 갔다 오냐고 묻지 않았다. 묻는 게 무서워졌다. 대답이 두려워졌다. 젖은 신발 냄새가 현관에 가득했다. 나는 슬리퍼를 내밀었지만 남편은 그냥 신발을 벗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옷도 갈아입지 않았다. 젖은 옷 그대로 누웠고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다. 텅 빈 밥상 위에 국 한 그릇만 놓여 있었다. 저녁을 먹지 않았다. 배가 고프지 않았다. 아니, 고픈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그냥 앉아 있었다. 시계 소리만 들렸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콧소리가 멈춘 순간 잠에서 깼다. 고요했다. 너무 고요해서 무서웠다. 남편은 살아 있었다. 숨을 쉬고 있었다. 하지만 내 옆에 누워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매일 같은 이불을 덮고 잤는데, 그 사람이 낯설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느 날 남편이 잠시 외출한 사이 그의 핸드폰에서 자동이체 알림음이 울렸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화면을 보는데 글자가 흔들렸다. 이체된 곳에 이름이 적혀 있었다. 요양원이었다. 요양원.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남편의 부모님은 모두 돌아가셨다. 10년도 더 전 일이었다. 형제도 없었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한 돈이었을까? 친척? 아니, 친척 중에 요양원에 계신 분은 없었다. 나는 그날 남편에게 다시 물었다. 저녁을 차리면서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이체 내역, 그냥 궁금해서 그래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TV를 켜는 리모컨 소리만 들렸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남편의 콧소리 소리가 평소보다 크게 들렸다. 아니, 내 귀가 더 예민해진 건지도 몰랐다. 모든 소리가 크게 들렸다. 시계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내 심장 뛰는 소리. 그땐 몰랐다. 돈이 빠져나가는 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더 큰 게 무너지고 있었다는 걸. 믿음도 관리가 필요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며칠이 지났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아침엔 밥을 짓고, 낮엔 청소를 하고, 저녁엔 TV를 봤다. 하지만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밥을 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그 생각뿐이었다. 남편은 더 말이 없어졌다. 원래도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요즘은 아예 입을 열지 않았다.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그냥 조용했다. 나는 그 침묵이 두려웠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묻지 못했다. 묻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용기를 냈다. 설거지를 하다가 말했다. 물소리가 나서 남편이 못 들을 수도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었다. 정말 생활비 때문인지 물어봐도 돼요? 남편이 돌아봤다. 표정 없이 나를 빤히 봤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갑자기 화를 냈다. 그깟 돈이 뭐가 중요해. 목소리가 높아졌다. 40년을 살면서 남편이 나한테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다. 나는 그릇을 놓쳤다. 바닥에 떨어졌지만 깨지지 않았다. 플라스틱 그릇이었다. 둔탁한 소리만 났다. 나는 그릇을 주우면서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았다. 남편은 안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았다. 쾅 소리가 났다. 나는 부엌에 혼자 남았다. 물은 그대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나는 수도꼭지를 잠갔다. 손이 떨렸다. 그릇을 씻다 말고 주저앉았다. 바닥이 차가웠다. 하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다. 그날 이후 우리는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다. 필요한 말만 했다. 밥 먹었냐, 나간다, 들어왔다. 그게 전부였다. 밤에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워도 서로를 느낄 수 없었다. 남편은 벽을 보고 누웠고 나는 천장을 봤다. 나는 매일 아침 통장을 확인했다. 습관이 됐다. 매달 같은 날 돈이 빠져나갔다. 나는 그 돈이 가는 곳을 알고 있었다. 요양원. 하지만 누구를 위한 건지는 몰랐다. 어느 날 남편의 친구가 집에 왔다. 오랜만이었다. 예전엔 자주 오던 사람이었다. 남편과 공장 동료였다. 나는 차를 내왔다. 두 사람이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들었다.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다. 그냥 들렸다. 요즘 요양원에 자주 간다며? 친구의 물음에 남편이 대답했다. 그냥 좀. 그게 전부였다. 친구는 더 묻지 않았다. 화제가 바뀌었다. 나는 설거지를 마저 했다. 손이 떨렸다. 그릇이 깨질까봐 조심스럽게 닦았다. 친구가 돌아간 후 나는 남편에게 물었다. 요양원에 누가 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TV를 보고 있었다. 아니, 보는 척하고 있었다.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않는 눈이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답을 들을 용기가 없었다. 며칠 후 나는 직접 알아보기로 했다. 남편이 외출한 날 오후 그 요양원에 전화를 했다. 손이 떨렸다. 번호를 누르는데 몇 번이나 실수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눌렀다. 전화가 연결됐다.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요양원입니다. 나는 입이 마른 걸 느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상대방이 다시 물었다. 여보세요?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주저앉았다. 바닥에 그대로 앉아서 한참을 있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다. 평소보다 늦었다. 저녁 준비는 다 돼 있었다. 우리는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다. 국을 떠먹는 소리, 반찬 접시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들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사람은 늙어도 마음은 숨길 수 없었다. 남편의 얼굴에서 뭔가가 보였다. 피곤함.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것. 죄책감 같은 거. 나는 그걸 보면서도 모른 척했다. 알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다. 남편은 코를 골았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 사이의 노인거리는 느낄 수 있었다. 며칠이 더 지났다. 나는 결심했다. 직접 요양원에 가보기로. 남편이 외출한 어느 오후 나는 집을 나섰다. 오랜만에 나들이 옷을 입었다. 거울을 봤다.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하얗게 샜다. 나는 거울에서 눈을 돌렸다. 버스를 2번 갈아탔다. 요양원은 시외에 있었다. 한적한 곳이었다. 주변에 논밭이 보였다. 건물은 생각보다 깔끔했다. 입구에 꽃들이 심어져 있었다. 겨울이었지만 관리가 잘 된 모습이었다. 나는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다. 들어가야 하나? 그냥 돌아가야 하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누군가 나왔다. 간호사 같았다. 나를 보고 물었다. 면회 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간호사가 웃으며 안내했다. 복도로 들어섰다. 소독약 냄새가 났다. 병원 냄새. 익숙하지만 싫은 냄새였다. 복도를 걸었다. 나는 간호사를 뒤따라갔다. 양쪽으로 방들이 있었다. 문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다. 하나하나 봤다. 모르는 이름들이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남편이 보였다. 나는 멈춰섰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남편은 나를 보지 못했다. 어느 방 앞에 서 있었다. 손에 꽃을 들고 있었다. 노란 국화였다.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다. 간호사가 물었다. 어느 분 면회신가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고개를 저었다. 잘못 왔다고 말했다. 간호사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나는 돌아서서 나왔다. 빠르게 걸었다. 건물을 벗어나 버스 정류장까지 뛰다시피 갔다. 버스 안에서 한참을 울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눈물만 흘러내렸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부엌에 앉아 있었다. 해가 졌다. 어두워졌지만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사랑과 죄책감은 종이 한 장 차이였다. 나는 그걸 알았다. 남편도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며칠 후 더 큰 일이 터졌다. 연금이 들어오지 않았다. 매달 같은 날 들어오던 돈이 없었다. 나는 통장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오류인가 싶었다. 은행에 전화했다. 상담원이 말했다. 연금 지급이 중단됐네요. 사유는 미납금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미납금. 요양원 비용이었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이제 우리는 수입이 없었다. 저축한 돈이 있었지만
그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계속 쪼개 쓰고 있었으니까.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울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연금이 안 들어왔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따라 들어가지 않았다. 부엌에 앉아서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밤이 깊어졌다. 남편의 콧소리 소리가 들렸다. 편하게 자고 있었다. 나는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을 봤다. 어두웠다. 달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어둠뿐이었다. 그가 그곳에서 덜 외로웠길 바랐다. 진심이었다. 미워할 수도 있었다. 원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냥 그가 행복하기를 바랐다. 비록 내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였지만, 그리고 나는 결정했다. 남편에게 그 일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이 상황을 끝내기로, 남편과 내 삶을 정리하기로.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다. 결정을 내리고 나니 오히려 편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됐다.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됐다. 그냥 내 길을 가면 됐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다. 부엌에 앉아서 노트를 펼쳤다. 몇 달간 적어온 수입과 지출 내역. 이제는 정리할 시간이었다. 선택지가 3개 있었다. 하나, 그냥 모른 척하며 살기. 남편과 대화하지 않고 묻지 않고 그저 일상을 유지하는 것.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늙어가는 것. 쉬운 길이었다. 익숙한 길이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아플 것 같았다. 매일 아침 통장을 확인하며 불안해할 것 같았다.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그 요양원 복도가 떠오를 것 같았다. 둘, 남편을 용서하고 계속 돌보기. 그가 어디에 돈을 쓰든 누구를 만나든 그냥 받아들이는 것. 40년을 함께 산 세월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하지만 나는 할 수 없었다. 용서는 이해에서 시작되는데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말하지 않았는지, 왜 숨겼는지, 왜 우리 생활비를 쪼개면서까지 그래야 했는지. 셋, 관계를 정리하고 내 삶을 사는 것. 남편과의 거리를 두는 것. 똑같은 집에 살더라도 마음의 거리를 확실히 하는 것.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 내 돈은 내가 쓰고 내 선택은 내가 하는 것. 가장 어려운 길이었다. 하지만 유일하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이었다. 사람은 선택으로 늙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늙는다. 나는 그걸 알았다. 이 결정을 미루면 미룰수록 나는 더 빨리 늙을 것 같았다. 마음이 먼저 늙어버릴 것 같았다. 며칠간 생각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다.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잤다.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있었다. 40년.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젊은 시절 남편은 성실했다. 일도 열심히 했고 가족도 챙겼다. 아이들이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간 것도 남편이었다. 내가 힘들 때 말없이 설거지를 해준 적도 있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그 세월이 지금의 거짓말을 덮을 수 있는가? 속임을 용서할 수 있는가? 나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남편 몰래 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앞으로 들어올 돈이 있다면 그건 내가 관리하기로. 더 이상 모르는 곳으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은행에 갔다. 오랜만이었다.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고 서류를 작성했다. 내 이름을 쓰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 무거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뭔가 시작한 것 같았다. 끝이 아니라 시작. 무너진 게 아니라 다시 세우는 것. 그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 이대로 살면 나는 없어질 것 같았다. 남편의 그림자로만 살 것 같았다.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 것 같았다. 하지만 나도 사람이었다. 이름이 있었고, 감정이 있었고, 삶이 있었다. 그걸 지키고 싶었다. 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서적 거리가 생겼다. 남편과 나 사이의 놓인 벽. 그건 무너뜨릴 수 없는 벽이었다. 요양원 복도에서 본 남편의 뒷모습. 손에 든 꽃. 그건 지울 수 없는 장면이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잊혀지는 게 아니었다. 매일 떠올릴 것 같았다. 그렇게 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밤마다 후회가 밀려왔다. 그래도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건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하는 거 아닌가? 용서할 수는 없어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아침이 되면서 결심은 확고해졌다. 나는 나를 지켜야 했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석 달. 나는 새 통장으로 생활비를 관리했다. 아낀 돈이 조금씩 쌓였다. 많지 않았지만 내 돈이었다. 내가 쓸 수 있는 돈. 그게 중요했다. 어느 날 우편함에서 전단지를 받다. 자선단체 후원 안내였다. 소액으로도 후원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나는 그걸 읽으며 생각했다. 요양원비 대신 이런 곳에 보내면 어떨까? 내 돈으로 내가 선택한 곳에 전화를 걸었다. 후원 신청을 했다. 많지 않은 액수였다. 하지만 내 의지로 보내는 돈이었다. 남편 몰래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보내는 돈. 마음이 편했다. 남편과의 대화는 더 줄어들었다. 필요한 말만 했다. 저녁 먹어요. 나갔다 올게요. 그 정도였다. 남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도 설명하겠다는 말도 없었다. 우리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이 됐다. 이상했다. 관계가 끊어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다. 밤에 잠이 잘 왔다. 예전엔 뒤척이며 고민했는데 이젠 눕자마자 잠들었다. 깊이 잠들었고 꿈도 꾸지 않았다. 남편의 콧소리 소리가 들려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루틴이 생겼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다. 커피를 내려놔 혼자 마셨다. 예전엔 남편 것도 함께 탔는데 이젠 내 것만 탔다. 남편은 일어나면 알아서 물을 끓여 마셨다. 낮엔 산책을 나갔다. 오랜만이었다. 집에만 있다가 밖에 나오니 세상이 달라 보였다. 사람들이 보였다. 겨울이었지만 따뜻한 햇살이 있었다. 나는 그 햇살 아래 천천히 걸었다. 저녁엔 내가 먹고 싶은 걸 했다. 예전엔 남편 입맛에 맞췄는데 이젠 내 입맛에 맞췄다. 생선이 먹고 싶으면 생선을 구웠고 나물이 먹고 싶으면 나물을 무쳤다. 텅 빈 밥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음식이 놓인 밥상. 그걸 보는 게 좋았다. 계절이 바뀌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 창밖에 꽃이 피기 시작했다. 개나리가 먼저 피고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폈다. 나는 매일 아침 창을 열고 그 꽃들을 봤다. 예쁘다고 생각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뭔가를 예쁘다고 느끼는 것. 남편은 여전히 외출했다. 어디 가는지 묻지 않았다. 언제 돌아오는지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각자의 삶을 살았다. 어느 날 아침 나는 새 통장을 열어봤다. 조금씩 쌓인 돈이 있었다. 많지 않았지만 내 것이었다. 내가 아껴서 모은 돈. 내가 관리하는 돈.
그걸 보며 생각했다. 나는 살아있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부엌으로 갔다. 커피를 내렸다. 창가에 앉아서 컵을 들었다. 겨울 햇살이 부엌 창으로 비쳐 들어왔다. 따뜻한 빛이었다. 나는 그 빛 아래 앉아서 천천히 커피를 마셨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사랑도 돈도 믿음이 없으면 흩어진다는 걸. 우리에겐 사랑이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다. 돈은 있었지만 정직함이 없었다. 그래서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다시 세울 수 있었다. 나를, 그리고 내 삶을. 믿음도 관리가 필요했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하지만 늦었다고 끝난 건 아니었다.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었다. 나를 믿는 것, 내 선택을 믿는 것, 내 삶을 믿는 것.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매달 같은 날 사라지는 돈의 이유를 알게 됐을 때, 그 이유가 다른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었을 때, 당신이라면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용서하지 못했다. 하지만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냥 내 길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다. 비는 계속 내린다. 흐린 하늘이지만 곧 밝아질 거라 믿는다. 비가 그치면 해가 뜰 것이다. 나는 그 해를 기다린다.